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명심보감 정기편 19장 공부하시겠는데요. 예, 과전 이하, 즉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아라 라는 사자성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태공이 한 말로 전해지는데요. 한마디로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그 범죄 사건에 관련해서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지요. 합리적 의심이 무엇인지 먼저 문장을 읽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과전 불남리 이하 부정간. 예, 우리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예, 참외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아라. 오해 살 짓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 하나씩 문장 보시면요. 과전 불남리, 예, 오이 과자죠. 예, 참외 과자라고도 해요. 참외밭에서, 오이밭에서 불납, 드릴납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실사변이고 오른쪽에는 안 내죠. 내외할 때 내자예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실로 묶어서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어디다가 물건을 갖다 넣을 때에는 이렇게 오므려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사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드릴납, 등록금 납부하다, 뭐 세금을 납부하다 그러죠. 그 납자입니다. 그다음에 리자예요. 이게 밟을 리 혹은 신발, 신이라고도 합니다. 요것을 보면 위에 있는 게 주검시자예요. 주검시자에다가 속에는 돌아올 복자죠. 우리가 죽으면은 돌아간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요 신이, 밟을 이는요, 원래의 의미는 죽어서 돌아간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밟다, 발을 밟다, 혹은 신발의 의미가 있는 이자로 쓰입니다. 예, 오이밭에서는 불 하지 말아라. 납리, 신발을 바꿔 신지 말아라. 예, 오이 훔치러 들어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하죠. 오얏나무 이자에다가 아래 하자예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부정관, 갓관이죠. 이 관을 바르게 고쳐 쓰지 않는다. 예. 오얏나무에서 갓을 고쳐 쓰는 것처럼 손을 올려서 이렇게 하면 오얏나무 열매 따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해할 짓을 하지 말아라 내용이에요. 이 정자를 보시면은요, 가지런히 할 정자예요. 아래는 바를 정자죠. 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묶을 속이에요. 뭐 이렇게 묶는다, 묶을 속.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칠 복자입니다. 회초리로 치다, 막대기로 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묶어서 잘 이렇게 단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바를 정. 그래서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정자예요. 그럼 정리와 정돈의 차이를 아시나요? 예. 정리에서 리자는요, 우리가 이별할 때의 이자예요. 그 정이라고 안 하고 정리라고 하죠. 두음 법칙에 의해서. 예. 그러면은 정리는 뭐냐면은요,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묶여두지 말고 어느 정도 다 쓸 만큼 썼고 하면은 버려야 되는 것이 정리예요. 그리고 정돈은요, 돈자가 주둔하다. 군대가 어디 위치에다 주둔하지 않습니까? 주둔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배열도 이렇게 잘 단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돈은 써야 할 물건들, 이제 버리고 남은 물건들을 잘 배치를 잘 하는 것. 그래서 배치 돈자입니다. 정리전돈을 잘하다가 버릴 거 버리고 써야 할 것들은 잘 쓸모있게 위치를 잘 잡아서 배치해둔다 해서 정리전돈이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이렇게 이사 가야만 버리는데 참 그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버릴 줄을 알아야 이게 정돈이 되는데 버리지를 않으면 정돈이 될 수가 없죠. 계속 쌓게 되니까요. 그 TV에서 보면은 그것도 병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아버님들 좀 버리실 거 버리셔야지요. 어머니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땅값이 비싼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사물들로 꽉 차가지고 그 사물들 자리 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거 버리고 넓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지런히 할 정이에요. 예, 잘 묶어서 단도리를 잘하는 정자입니다. 과전 이하라고 하는 사자성어에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나라 위양 때예요. 그때 이제 간신
그 주파오가 제나라 위왕을 쥐락펴락하면서 이렇게 간신짓을 하니까 그 위왕의 후궁 우희가 보아하니까 이게 이 주파오가 영 아니거든요. 위왕에게 말을 합니다. 주파오는 등용해서는 안 됩니다. 북닥 선생 같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을 등용하십시오. 이렇게 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이제 주파오 귀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괘씸한 것, 그러면서 오히려 이 주파오가 그 제왕의 후궁인 우희와 북각 선생이 둘이 썸띵이 있다. 그래서 우희가 자기를 치고 이 북각 선생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그 위왕에게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 그 위왕이 이제 우희를 직접 친국을 해요. 친히 국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희가 하는 말이 지금 그 주파오 같은 간사한 무리들이 지금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굳이 저에게 죄가 있다면 오이밭에서 바르게 신을 바꿔 신지 말고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바르게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내가 오해받을 짓을 했습니다. 네. 내가 지금 북학 선생을 현인으로 알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그들에게 충분히 의심받을 짓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희는 자신의 죄는 의심받을 짓을 했을 뿐 실제로 다른 죄는 없다고 말하죠. 제 친구가 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 말이 자기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걔가 좋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한다. 옛날에는 시어머니랑 남편 때문에 일찍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 무서워서 일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쓰거나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는 그런 오해받을 짓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죄가 있다면 그 말을 명심하지 않은 것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왕께서는 주파오에게 국정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나라 위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먼저 우희와 북학 선생과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인가 아니면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제지간인가를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심해야 하는가?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가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심증이나 감에 의해서, 즉 그 느낌에 의해서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을 경우에 의심하는 것, 이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증거가 불충분한데 의심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의심이 되겠죠. 때문에 지금 우희에게 벌어지는 이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즉 우희와 북학 선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있다면 우희는 죄인이 될 것이고, 우희와 북학 선생의 불륜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증인도 없다면 부당한 의심이 되므로 주파오가 죄인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요. 여기서 우희를 재판할 때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우희는 죄가 없다는 전제하에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심증이나 감으로 영장 없이 불심 검문하듯이 무조건 들이닥쳐서 범죄 취급하는 그런 의심, 이렇게 의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같은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 없이 영장 없이도 바로 불심 검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재판상에 있어서와 이 경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제나라 위왕은 우희를 추국하기 전에 그녀를 죄인이라고 의심했을까요? 아니면은 우희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믿었을까요? 위왕은 우희를 범인 취급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녀의 충정 어린 말을 듣고 그녀의 말대로 주파오를 단죄하는데요.
예, 어쩌면 그 전에 주파오가 간신짓을 하면서 국정을 농락한다는 증거를 포착했거나 아니면 우희의 결백을 증명할 어떤 확실한 증거를 찾았는지도 모르죠. 이 위왕은 참 현명한 왕이었죠. 예, 그 우희의 그 충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간신인 아데보와 그의 그 건석들인 주파오 등을 삶아 죽였어요. 옛날에는 인권이 없는 세상이라요. 이 사람을 이렇게 삶아 죽이거나 살점을 한 점 한 점 이렇게 떼어서 죽이는 것, 그걸 책형이라고 그럽니다. 예. 옛날에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5년 동안 감금 아닌 감금을 시킵니다. 인조가 반정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인목대비가 드디어 이제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온 거죠. 인조가 왕위를 허락해달라고 이목대비에게 얘기하니까 이목대비가 광해군을 내 앞에 무릎을 꿇려라. 그래서 내가 그 광해군의 살을 한 점 한 점 떼어서 죽이고 나서 내가 너에게 왕위를 전하겠다. 이제 옥새를 쥐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조는요 광해군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인목대비의 손자죠. 그러니까 인조가 인류 역사상 왕을 그렇게 죽인 예는 없습니다. 복수는 차차 하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삶아 죽이거나 책형 같은 것을 그게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목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쇠꼬챙에다 해서 저작거리 걸어두는 건 뭐 다 아시죠. 예. 예, 해서 위왕은 우위를 풀어주고 아데보며 주파호 이하 모든 관심들을 척결을 하고 이후로는 제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이제 과전 이하라는 말이 더 유행하게 됐죠. 참외를 따거나 오얏나무 열매를 따는 것을 직접 보았다면 합리적인 의심이겠지만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거나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쳤었다고 의심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의심이 되겠지요. 그렇죠? 예. 지금 세상의 법은 증거 제일주의죠. 예. 절대 의심살짓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부당한 의심은 삼가해야겠습니다. 과전불납리 이하 부정관. 참외밭에서 신을 바꿔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바르게 고쳐 쓰지 않는다. 되시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공부 끝내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